한 주간의 IT 이슈를 점검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0년 5월 4일입니다. 날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날씨가 정말 너무 좋은데, 또 유럽 날씨 즐긴다고 우리가 또 너무 흥청망청하다 보면 다시 코로나가 또 창궐할 수도 있겠죠. 개인 위생과 방역에 유의하시면서 이 날씨를 만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네, ITC 위클리는 커버 스토리와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버 스토리부터 만나보시죠. 앞에 제가 대문 이미지를 넣어놨었죠. 코로나 이후 VC 투자 받으려는 스타트업들 주목하세요 하면서 제가 써놨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의 VC들이 생각하는 유망 사업 분야는 입니다. 이 내용의 모티브가 된 기사는 전자신문의 4월 26일 기사였고요. 벤처캐피탈 코로나 이후 비대면 스마트 헬스케어 AI 성장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를 제가 토대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예측하는 보고서는 사실은 많았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카톡을 통해서 또 뭐 여기저기서 아마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뭐 맥킨지 보고서라든지 또 유명한 이제 분석가이고 투자가인 메리미커가 쓴 보고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보면은 말이죠. 이런 보고서들이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왠지 체감이 잘 안 되더라고요. 뭔가 좀 남의 얘기 같고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자, 아마도 미국에서 나온 얘기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좀 뭐랄까 좀 상위 수준에서 좀 이제 블러한 얘기들 위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재밌는 조사 결과가 제 눈에 띄었는데 바로 한국의 벤처캐피탈 57개사를 조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전자신문과 한국벤처캐피탈 협회가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 벤처캐피탈이 바라보는 유망 산업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였던 것이죠. 자, 물론 이거 역시 뭐 설문조사기 때문에 뭐 예측의 결과가 뭐 100%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좀 구체성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57개사의 얘기를 다 상세하게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체성이 떨어질 수 있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미국에서 봤던 그런 보고서들, 미국에서 나왔던 그런 보고서들하고 뭐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결과는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먼 나라인 미국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바로 우리나라의 VC 심사역들의 보이스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상당히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조사에서 언급된 내용들은 설령 기존의 분석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죠? 다르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은 심사역들이 우리가 만나게 될, 우리가 이제 투자 유치를 위해서 만나게 될 심사역들이 자, 과연 어떤 사업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사업에 우선순위를 낮추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 이 기사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특히 누구에게 그럴까요? 특히 이제 곧 VC 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계실 텐데 자, 그런 스타트업들에게는 지금 딱 이 시점에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한번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시죠.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릴게요. 다시 말해서, 실제 어떤 사업이 성장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팩트는. 뭐 또 여기에 설문에 응답을 했던 심사역들의 예측이 맞았느냐, 틀렸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만나게 될 심사역들이 정말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는 사실 제가 나중에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그냥 뭐 캡처하실 필요가 있으면 캡처하시라고 제가 그냥 놔둔 거고요. 물론 이제 기사 원문을 찾으시면 누구나 쉽게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뭐 이 표만 가지고 보면은 좀 뭐 해설하기 좀 어렵죠. 기왕에 이 그래프를 올려주실 때 이렇게 쫙 그 상위 순에서부터 하위 순까지 정렬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컨설턴트의 직관적인 본능적인 그런 코멘트인데 아무튼 자, 이 장표는 그냥 나중에 이제 필요하실 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장 눈에 띄게 투자가 늘어날 분야는 스마트 헬스케어와 AI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각각 보면 63.2%와 59.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했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와 AI. 자, 그 뒤를 이어서 클라우드, 5G, 스마트 공장, 또 핀테크, 가상현실, 증강현실, 또 사물인터넷, 지능형 반도체, 지능형 로봇, 뭐 이런 순서대로 나타났고요. 보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중복 그 응답이 가능한 그런 설문이었기 때문에 비율들을 보면 사실상 이제 한 50% 언저리 이상의 것들이 상당히 의미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주로 스마트 헬스케어, AI, 뭐 클라우드, 5G 뭐 이런 정도가 굉장히 이제 의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재밌는 건 2017년, 2018년 요 당시에 가장 많은 투자를 받았던 3D 프린팅이나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투자 확대 의사가 높지 않았다. 생각보다가 아니라 굉장히 낮았어요. 각각 8.8%, 10.5% 이렇게 그쳐서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 기술의 리스트들 중에서는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4차 산업혁명의 그 기술 분야들, 그 분야들 중에서 어떤 것들에 더 투자를 확대할 거냐 이런 질문이었고요. 자, 이 질문 외에도 주관식 문항이 따로 있었는데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하고는 무관하게 시장 확대가 가장 크게 되는 기대되는 분야가 뭐냐? 요거는 이제 주관식으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식으로 물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네.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 머릿속에 있는 탑 오브 마인드에 있는 것들을 바로 이렇게 딱 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식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강점이 있죠. 본인들의 인식 속에 가장 이제 딱 그 지배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리스트 중에서 어떤 거냐였고, 자, 이번에는 주관식으로 답변한 거 어떤 거였을까요? 예, 결과는 단연 비대면이 가장 높았습니다. 응답자의 52%가 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비대면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대부분이 관련 기술인 클라우드나 5G에 대한 투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답을 했다고 해요. 자, 이 외에도 홈스쿨링, 뭐 명품 온라인 커머스, 신선 배송에 대한 물류 창고, 또 원격 진료, 뭐 비접촉 인증, 뭐 온오프라인 연계, 오토, 그리고 뭐 자동화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 분야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본인들 그냥 직접적으로 딱 생각하기에 성장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좀 슬픈 질문이죠. 향후에 투자 축소를 검토하는 산업은 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5.6%가 영상, 공연, 음반 분야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분야의 투자 비중 축소 경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죠. 사실 그 영상, 공연, 뭐 이런 음반 이런 분야는 사실 그 사업들의 어떤 특유의 그 천수답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천수답이라는 거는 옛날에 그 저수지를 얘기하죠. 근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물이 고이는 거고, 뭐 비가 안 내리면은 이제 뭐 그냥 물이 마르는 거고 이런 얘가 어떻게 보면 하늘의 뜻에 달린 굉장히 이제 운이 있어야지 사업이 잘 된다 이렇게 여겨질 때 우리가 이제 그 사업은 좀 천수답 같은 성향이 있어라는 표현을 하는데 영상, 공연, 음반 이런 분야들이 전형적으로 사실은 좀 천수답의 그런 성향들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대박을 치면 엄청나게 대박을 치겠죠, 그죠? 뭐 빅히트에 투자한 어떤 VC도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사실은 뭐 대박을 치면 엄청나게 대박을 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사실 돈 벌기가 좀 쉽지 않은 그리고 예측이 잘 안 되는 그리고 한번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게 왜 성공했는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역량이 좀 축적된달까요? 내재화된달까?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 분야가 바로 이 분야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고, 그래서 실은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이제 크게 뭐 환영받는 그런 분야는 아니었던 걸로 제가 쭉 듣고 있었는데, 아마도 코로나로 인해서 더 깊이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뒤를 이어서 영상, 뭐 공연, 음반 이 뒤를 이어서 전기, 기계, 장비, 뭐 유통 서비스. 유통 서비스 여기서는 뭐 커머스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아마도 오프라인의 유통 서비스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화학 소재, 뭐 ICT 제조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정부에서는 뭐 소부장 이렇게 해서 뭐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것들 강조하는데 VC들 입장에서는 뭐 투자하기는 뭐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반면에 바이오 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 축소 응답은 1.8%에 불과해서 뭐 사실상 바이오 의료 분야는 약간 꺾이는 듯 했으나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반등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대면으로 이번에 또 사람들이 많이 이제 집에 있으면서 많이 이제 부각이 됐던 뭐 온라인 게임 분야 이런 분야들은 투자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0%로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은요, 비대면이라는 큰 테마 아래에서 이를 활용한 서비스, 뭐, 그게 이제 원격 의료가 되겠죠. 스마트 의료, 뭐, 스마트 물류, 스마트 생산, 뭐, 핀테크, 또 게임, 뭐, 이런 분야는 굉장히 유망하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AI, 뭐, 5G, 그리고 뭐, 클라우드, 이런 기술들은 향후에 이제 유망하게 보고 있다. 즉, 투자를 확대하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키워드 형태로 요약을 해드리는 이유는 향후에 투자를 받거나 어떤 벤처 캐피탈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 하여튼 이런 분야에 우리 사업이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속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어필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 보시라고요. 일부러 이제 이런 이 키워드 형태로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린 겁니다. 자, 투자 유치 어떻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그렇죠? 내 회사의 강점, 내 회사의 역량도 잘 알아야 되지만 투자사의 생각들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코로나를 전후로 바뀌고 있는 투자자들의 생각들을 잘 파악하셔서 부디 투자 유치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이 내용을 한번 담아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헤드라인 한 줄 요약입니다. 오늘 6가지 소식을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장사 힘들어요. 3개월 월세 면제해달라는 위워크 항공 얘기입니다. 조선비즈의 기사가 있었는데요. 본사 방침으로, 글로벌 본사의 방침으로 석 달간의 월세를 낼 수 없게 됐다. 이런 공문을 임대인 측에 보냈다고 합니다. 위워크는 작년부터 뭐 해고에 대한 소식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이어서 이제 월세 문제까지 이렇게 끼니까 이게 뭐 먹구름이 잔뜩 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자, 두 번째, 타다 드라이버들 노조를 드디어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 플랫폼 드라이버 유니온이라는 이름의 노조가 설립 허가가 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더 이상 모빌리티도 이제는 뭐 긱 이코노미다 이렇게 부를 수 없겠구나. 왜냐하면 긱 워커들을 통해서 돌아가는 사업이 아닌 거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정규화된 그런 노동력, 정규화된 뭐 직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이 케어를 해줘야만 이 사업이 돌아가는 그런 사업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기익 이코노미다 이렇게 부르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제 쿠팡이 이제 더 이상은 소셜 커머스가 아니잖아요. 그냥 커머스죠. 그냥 커머스듯이 모빌리티도 이제 뭐 더 이상 뭐 기익 이코노미다 이렇게 부를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자, 쿠팡, 또 이 커머스 얘기 좀 넘어가 보죠. 쿠팡과 당근마켓 얘기인데요. 쿠팡은 로켓프레쉬를 당일 배송을 시작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새벽 배송에 이어서 이제는 신선식품에 대해서 당일 배송까지, 그러니까 오전 10시 이전에 주문을 하면 오후 6시까지 배송이 된다고 해요. 이거는 딱 이제 어떻게 보면 직장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딱 맞춘 거죠. 출근할 때 주문하면 퇴근하기 전에 딱 와 있는, 그래서 바로 저녁을 먹을 때 바로 먹을 수 있는. 자, 그렇게 되니 이제 그렇지 않아도 새벽 배송, 이 신선식품에 대한 새벽 배송은 사실상 굉장히 레드오션화 되어 있는데 이제 당일 배송까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켓컬리가 직접적으로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전쟁이 신선식품 쪽으로 넘어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네 번째 소식, 재밌는 소식입니다. 중고의 힘 당근마켓, 위메프와 G마켓을 제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DAU가 156만으로 나타났고 쿠팡에 이어서 2위를 무려 2위를 차지했는데 아마도 경기 침체의 영향 그리고 뭐 코로나의 그런 여러 가지 영향, 뭐 소비의 위축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또 마케팅도 사실은 잘했죠. 예, 유랑마켓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종의 PPL 형태로 진행을 했는데 이것도 뭐 효과가 충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잘 하고 있는 재밌는 그런 커머스 소식들이었습니다. 자, 일본 얘기 두 가지 좀 해보겠습니다. 일본의 라인이 영상 원격 의료를 개시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뭐 기사 제목은 코로나 선방한 한국은 답보 역설 이렇게 써 있는데 전자신문의 기사였고요. 방식은 이렇습니다. 메신저를 통해서 영상 통화를 하듯이 영상 진료를 하고 뭐 라인페이로 결제를 하는 그런 형태라고 하는데 뭐 한국에서도 사실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원격 의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죠. 활발한데 제가 뭐 이쪽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도 이제 살짝 헬스케어 쪽에 경험을 한 바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은 아직도 논의할 과제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원격 의료만큼 참여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아주 이렇게 첨예하게 부딪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예. 아마도 이제 앞으로 가려면 지금 논의는 이제 활발하게 시작이 됐습니다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뭐 IT 업계 입장에서 당연히 원격 의료 활발히 돌아간다면 뭐 좋겠죠. 재밌는 시도도 많을 거고. 자, 그러나 어쨌든 이거는 이제 국민의 보건이 달려있는 문제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든 간에 신중하게 많은 논의를 거쳐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일본 얘기. 다섯 번째에서는 라인을 통해서 원격 의료를 하는 아주 혁신적인 얘기였는데 그러나 여섯 번째 소식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런 얘기입니다. 도장에 발목이 잡힌 재택근무 이런 얘기고요. 일본이 전자결제를 앞당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본에서 재택근무를 아무리 하라고 해도 출근을 사람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40% 이상의 사람들이 회사 안팎에 있는 서류들을 처리하기 위해 도장을 찍기 위해서 출근한다. 심지어는 일본에서는 여전히 이제 출근계에 도장을 찍는 그런 문화도 있다고 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자결제, 뭐 또 뭐죠? 전자계약, 뭐 이런 서비스들이 아직까지 잘 안 돌아가고 있는 아주 갈라파고스 군도와 같은 그 섬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이렇게 과연 이 재택근무 또 원격 근무 또 원격에서 어떤 서류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이런 문화가 생겨날지 주목이 되네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뭐 전자결제나 전자계약과 관련된 회사들은 계속 움직임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CG 같은 게 나오면 좋겠는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네, 이번 한 주 휴일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분주하실 텐데 네, 무엇보다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는 또 날씨 만끽하시면서 방역에 또 신경 쓰시면서 그렇게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